네, 2장 에너지 대사화 운동 교재는 37페이지고 기출문제 2-20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글리코겐 축적이었죠. 글리코겐 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리코겐 저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2-20번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병태생리학적 내용으로 좀 보충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소제목을 제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좀 잡아봤어요. 제가 지금 병태생리학도 준비를 중이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리코겐이 축적됐다, 글리코겐이 저장됐다 같은 얘기고 이 저장되는 장소가 간이죠. 간. 그리고 또 있어요. 골격근. 골격근. 간과 근육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저장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글리코겐은 저장된 형태고 저장한다? 즉 합성해서 이 글리코겐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겐을 만들죠. 포도당과 포도당이라는 이 저분자의 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눈을 조금씩 모아서 눈사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장하는 장소가 간과 골격근이니까 혈당이 이쪽으로 유입돼야 되겠죠. 당이 유입돼야 되겠죠. 포도당이 일로 유입이 돼야 되겠죠. 포도당이 이 간과 근육으로 유입이 돼야 걔네들을 뭉쳐서 글리코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한 삽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분이 내 몸 안으로 흡수되겠죠. 내 몸 안으로 흡수됐다라는 얘기가 혈관 안으로 흡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혈당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혈당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높아진 혈당을, 이 당분을 낮추기 위해서 이 포도당을 간과 골격근으로 유입시켜요. 근데 간과 골격근으로 이걸 그냥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간과 골격근이 보따리를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호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저와 처음 만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고 호르몬은 내분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돼야 그걸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분비라는 얘기는 내 몸 안쪽에 분비됐다는 얘기고 그거는 혈관이에요. 그러면 혈관 안에 물질이 분비되면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분비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 그걸 내분비 기관 혹은 내분비 셈이라고 하는 거고 인슐린은 호르몬이니까 혈액 안에 분비되는 거예요. 혈관 안에. 그리고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초콜릿 한 삽을 먹었어요. 그럼 혈당이 올라갈 거예요.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흡수됐으니까. 그러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내분비 물질을 분비해요. 즉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얘기예요. 즉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슐린이 혈관 안에 분비돼요. 내 몸 안에 분비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온몸을 순환해요. 순환하다가 간과 근육에 가서만 작동을 해요. 얘가. 그 신호를 즉 혈당을 감소시키라는 신호를 얘가 간과 근육에게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과 근육을 인슐린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기관이란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과 근육이다. 그러면 인슐린의 신호를 간과 골격근이 인식해야 되겠네. 그 수용체가 있단 말이에요. 수용체,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TV, 지금도 TV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TV를 보려면 옥상에 안테나를 이렇게 세웠어요. 은색이었어요. 제 기억엔. 저 어릴 땐 그랬다니까. 젊게 살고 있는데 나이가 뽀록 날라 그러네. 방송국에서 신호를 쏴주잖아요. 방송국에서 신호를 딱 쏴주면 안테나가 그 신호를 인식해서 TV가 나오는 거였어요. TV도 건강하고 신호도 건강한데 TV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테나가 고장나면 안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도 분비되고 간과 골격근도 정상인데 합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글리코겐으로 포도당만 유입되면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당이 유입되라는 신호가 적절하게 얘네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잡는 게 바로 수용체라는 거예요. 혹시 수용기라고도 하고 이걸 리셉터라고 합니다.
요 수용체가 만약에 절단됐다, 즉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골격근에 포도당이 유입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혈당은 높은 채로 남아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용체뿐만은 아니에요. 포도당이 운반돼야죠. 그 운반되는 운반책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대사되는 과정이 뭐 좀 잘못됐거나 이런 거 모두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수용체가 고장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 수용체가 다시 되살아나거나 기능이 다시 개선되거나 아니면 수용체가 증가도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 혹은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체가 3개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어서 2개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3개가 하던 일을 1개가 하는 거죠. 그럼 포도당 유입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혈당은 더 높은 채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일 때보다는.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혈당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인슐린 생산을 좀 덜 해서 그런가? 그럼 생산을 좀 늘려야 되겠네 라고 하고 인슐린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생산을 증가시켰다. 이걸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보다 인슐린 민감성, 즉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 인슐린 민감성은 떨어진 상태죠.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할 테니까 인슐린이 혈중이 높아지죠. 그걸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혈당은 정상적으로 또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높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보다 높인 거죠. 그러니까 기능은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슐린에 대해서 수용체의 민감성이 더 떨어져요. 얘네들이 더 손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한다는 얘기 계속 들으면 물린다니까 가끔 해야 돼요. 가끔. 그래야 감동하지.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중에 계속 분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민감성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된다. 그러면 인슐린 양도 줄어들 거고 민감성은 민감성대로 감소되니까, 즉 저항성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면 당뇨병이 온다. 당뇨병이 유발된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는 되는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므로 요거를 제2형 당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요거 시간 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도 좀 갈까요? 요 인슐린 저항성 얘기에 관련해서 다른 얘기도 좀 많으니까 상황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